지금부터 5위와 7위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윤석열 전 총장의 어제 이 작심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꽤 거셉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정치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또 우리 당의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디디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거기 프레임을 서로 공격하지 않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참 당이 한심합니다. 야, 넌 막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밝힐 거면 검사 때려쳐라 라고 얘기하죠. 거의 그 때려치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대로 하자 이거죠. 우리가 또 정권 교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당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혁신을 하자. 오늘 직접 본인이 좀 순화하긴 했지만 윤석열 캠프에 계시는 김경진 의원이 보셨을 때 정신머리 안 바꾸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 당 해체 발언은 꽤 후폭풍이 커서요. 윤 전 총장 어떤 진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까 화면에서 해명한 내용이 진심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금 당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해야겠다. 그리고 같은 당이면 토론하는 데 있어서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식으로 또 필요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검증 요구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게 후보들끼리 토론회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냥 일방적인 뭐랄까 모욕 주기 방식의 이런 또 답도 안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몇 번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후보께서 아마 저런 강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저희도 후보께 조금 좀 순화해서 표현하시자라고 자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내부에서도 좀 격한 표현이었다는 건 나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실은 뭐 어떤 분은 뭐 당 자체를 아예 뭐 깼었던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 자체가 뭐 크게 논란이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토론 과정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달라, 검증을 해달라, 아무리 검증이라도 그런 요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정신머리라면 당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시각이긴 한데 말씀하십시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본인이 작년에 재작년 말부터 이 정권과 맞서 싸웠을 때 지금 국민의힘 뭐 했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이 정권의 검찰총장이 제일 야당 역할하고 진중권이라는 일개 서생이 제2야당 역할하고 국민의힘 뭐 했냐 이거예요. 물론 홍준표 후보는 반대로 묻죠. 탄핵 당시에 당신 뭐 했냐 물어보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묻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권 교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 이런 점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이 특검에 대해서 하는 것도 보면은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밥 굶어가면서 주먹질 당하면서 그래도 드루킹 특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과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도부가 하는 거 보십시오. 평일날 9시에서 9시까지인가요? 9시에서 6시까지인가 출퇴근 농성하고 휴일에는 쉬고 그런 식으로 무슨 특검을 받아내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윤석열 총장이 좀 약간 극한 말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도 캠프에서 보면은 나는 죽을 각오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죽을 각오하고 하지 않는 거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보기에 당은 그렇게 죽을 각오로 정권 교체 위해서 열심히 안 한다고 보고 그 불만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정신머리 발언, 당 해체 발언에 다른 대서준자들도 이제 거세게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여태는 내가 검찰 후배고 아직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정치를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발언한 거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철딱선이 어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당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예정도 없는 사람이 왜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유승민, 홍준표 두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만방자하다, 못된 버르장머리 안 고치면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충견 노릇한 덕분에 벼락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글쎄요, 뭐 조금 관계가 좋아 보였던 원희룡 전 지사도 분명한 실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여전히 모른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렇게 호통치고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뭔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면 저런 극단적인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4개월 입당한 지 4개월 되신 분이 예컨대 정신머리가 없으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수십 년 동안 그 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굉장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극한 단어들을 마구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의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덜 돼 있다. 굉장히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는 그런 것이 정치인의 말인데 그 부분을 저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후보 시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런 단어들을 극단적으로 써버리면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어떻게까지 갈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지금 그리고 설화라는 것이 굉장히 뭐 지금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오늘 저렇게 화면 보시면 혁신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윤 전 총장 급한 불은 일단 껐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본경선 두 번째 TV 토론에서도요. 사실 윤 전 총장과 그렇지 않은 쪽 편이 갈린 듯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화면 볼까요?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안 그래도 이 난개발 때문에 지금 제주의 이 환경이 죽을 판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죠. 법조인들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사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대 윤석열, 원희룡 아니냐라는 평가도 많았고요. 어제 윤 전 총장의 도덕성 얘기도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화면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런지 대선 후보 도덕성 조사가 나왔는데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제가 그걸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일단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일단 윤 전 총장의 집중 공격을 하는 게 지금 전반적인 토론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덕성 조사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도덕성 조사라는 게 일단은 개별 머릿수의 그 수치의 합은 나오지만은 그게 도덕성의 질을 검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이 조사 내용에 따를 때 49% 나쁜 거고 윤석열 후보는 31% 나쁜 거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확정된 전과가 있고 또 동시에 형수의 어머니에 대한 막말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의혹뿐이고 의혹 제기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 혼인 전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49% 나쁘고 윤석열 후보는 31% 나쁘다는 얘기가 만약에 야당에서 계속 공방이 된다면은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장동 의혹 이거는 여야를 가려서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이거에 모두 집중을 해야 되는 야당이 만약에 이 도덕성 조사에 만약 함몰돼 가지고서 이재명 지사는 49% 나쁘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31% 나쁘다라는 식의 논리를 계속
펼친다면은 국민들이 이걸 과연 보고 그 납득을 할지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TV 토론 핵심 내용 저희가 화면을 잠시 만나봤고요.